어,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손가락으로 표시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 AI 2024 AI 부트캠프 4월 4차, 네, 벌써 이제 4월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4차, AI 부트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네, 이제 두 가지 사전 소식을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5월 1일에, 이제 정식적으로는 이제 5월 1일에, 이제 출간이 되는 건데, 미리 이제 조금 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쌤들 덕분에, 네, 나온 지 이틀 만에 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고, 경제 경영 부문에서는 이제 41위.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순위들은 이제 뭐 주간 베스트 순위니까, 네, 네, 이렇게 변동은 또 있겠지만, 네, 또 첫 스타트가 쌤들 덕분에 또 커뮤니티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쌤들의 그런 응원과 네, 이런 사랑을 또 받은 만큼 네, 또 저도 그 이상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끔 네,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이 우리가 이 멤버십이 있었잖아요. 멤버십. 그렇죠? 멤버십이 있었는데 멤버십이 갑자기 이제 끊겼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영상이라든가 뭐 어떤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 영상들이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영상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화 아니면 그 이 채널을 말하는 멤버즈 이런 멤버십에서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문의도 많이 주시고 근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그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방에서는 커뮤니티 방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 이제 또 소명을 했어요. 근데 소명을 하는 게 제가 진짜로 이제 그 예전에 블로그 저품질도 걸리고 이거를 5주 안에 이제 저품질을 풀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이런 강의들을 시작했는데 유튜브 똑같았어요. 유튜브도 뭐 물론 저는 이제 이 멤버십이 이제 이게 끊겼지만 어떤 분은 그 구글 그 애드센스 구글의 광고 유튜브의 광고가 끊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특히 요즘에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냐면 쇼츠 영상들이 해외에서 영상들을 녹화를 떠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떠한 가공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공은 좀 들어가야죠. 그런 가공 없이 그냥 올려서 그런 조회수만을 그 쫓아다니는 그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나락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후기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끊기니까 이제 멘붕이 오잖아요. 뭐 이걸로 뭐 제가 뭐 큰 떼돈을 번다 이건 아니지만 멘붕이 오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쌤들이 제가 멤버십으로 해놨던 그 링크에 들어가서 강의를 못 보시고 댓글도 못 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막 찾아봤죠. 그러니까 근데 소명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소명이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세 번, 네 번 했는데도 안 된다. 어떤 분이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안 된다. 어떤 분이 1년을 했는데도 안 돼서 새로운 채널을 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내가 사실은 너네가 나한테 잘못 페널티를 부여했다. 내가 사실은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지 그리고 너의 전체적인 채널에 그 영상들에 대한 설명들을 페이지를 펴놓고 영상들의 설명을 해야 되고 5분 이내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네가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영상을 편집하는지까지 그걸 전체 과정을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동안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서 그것도 보여주는데 일일이 했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소명에 이제 그게 이제 워낙 그런 소명들이 많으니까 네한 10, 10일 정도, 9일? 10일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낮에 이제 이게 이제 풀렸다라고 해서, 네, 다시 이제 멤버십 가입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동안 그거 찾아보고, 어떻게 소명해야 될지 막 그렇게 하고 신경을 막 쓰다 보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또, 시전 생성 AI를 업그레이드 하기, 유료 강의는 이제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소명이 끝났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올릴 테니까, 네, 네네. 오늘 아침에, 네, 저도 이제 오늘, 그니까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그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한 거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어, 출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새벽에. 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메모장을 꺼내셔도 좋고요. 그죠? 그 메모장을 한번 꺼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다시 리플레이로 돌려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시청자분들도 지금 메모장을 잠시 꺼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장을 꺼내서 어떤 것들을 한번 써볼 거냐면, 우리가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AI 시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핵심적인 키워드들. 어떤 사람은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3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점선면을 그리면 수업을 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좀 핵심적인 내용들 있죠. 음. 그래서 이걸 써보는 것과 안 써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쓰면서 들으시면 돼요. 쓰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쓰면서 들으라고 했는데 계속 여기 화면만 보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써봐야 됩니다. 네, 스토리 선생님처럼 네, 화면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네, 뭐, 아마 분주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네. 아, 네. 자, 그래서, 네, 쓰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의 브랜딩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MTS 구조도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타겟과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서브젝트,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이제 하나의 공부를 시작했어요. AI라는 공부를 시작했고, 아니면 쌤들이 어떤 그 경제나 그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쌤은 자녀 교육에, 자녀와의 소통,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자녀의 그런 부모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주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주제를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 내 사각 끝에서 출발해서 내가 한 뼘을 쫙 그린 다음에 돌멩이를 쳐서 조금씩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내 땅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뿌듯해지고 내 땅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 경쟁력이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는 대주제 아래 어떤 것들이 핵심 키워드일까? 내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일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늘 이제 말씀드린 힌트를 드리면 그죠? 우리 언어 모델도 하나의 그 큰 그 흐름이에요. 그죠? 언어 모델이 흐름이면 그 이제 위에 있는 서랍장이 언어 모델이라는 서랍장이 있고 AI라는 주제가 있을 거고 그 첫 번째 서랍장이 언어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언어 모델이라는 서랍장을 딱 열었더니 잘 정리된 클리어 파일들이 있어요. 자, LLM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LMM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LAM으로까지 나타나.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해서 그래서 레빗 1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액션을 취하는 레빗 1 이런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SLLM으로 스몰 LLM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제 폴더가 딱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LLM 모델은 뭐가 있니? 스몰 LLM 모델은 뭐가 있니? 그렇죠? 오늘 메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자, 그리고 여기에 스몰 LLM이 결국 온 디바이스인데 제미나이라는 것도 뭐 울트라라든가 프로라든 울트라 프로 그다음에 그 온 디바이스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에서 SLLM 그러면 SLLM에서 또 뭐가 있니?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네, 큰 핵심 키워드만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핵심 한 거 있죠. 그 사진으로 지금 핸드폰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저희 단톡방에다가 다 같이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걸 올려야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아이가 5살 아이가 아빠 저거 뭐야 저건 소야 소라는 건데 우리가 너 견우와 직리에서 했던 쟁기를 달고 이렇게 논밭을 갈아주는 그런 소 있지. 그리고 시골에 할머니 집 가면 너 커다란 우리 할머니 집 갈 때 그 봤잖아. 거기서 노랑 큰 황소, 그렇지? 황소가 소야. 저 근데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애기 소가 있는 거야. 저것도 노란색인데 저것도 소야. 근데 저건 너무 작은데? 아, 저거는 어, 소의 새끼, 그러니까 송아지야. 소의 아기, 어린이, 송아지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라고 부르는 거야. 저 또 길을 가다가, 아빠 저거는 뭐야? 아, 저거는 젖소야. 에? 뭐야?
아까 소는 황금색이고 이렇게 뿔이 있다고 했는데 저거는 얼룩덜룩한 무늬인데? 얼룩말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도 소인데 얘는 너가 먹는 우유 있지. 우유를 우리한테 주는 그런 젖소라는 소야 하면서 아이가 소라는 어떤 개념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영토를 확장해 나가서 카테고리를 펼쳐 나가면서 이 소라는 동물에 대한 그러면 이제 염소도 있을 수도 있고 흑염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런 것처럼 이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커뮤니티의 수준이 내 수준이고 커뮤니티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는 말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각도는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각도를 같이 보면서 이걸 45도, 50, 뭐 90도 이렇게 이 내 관점과 시야를 확장하는 게 사실은 커뮤니티에서의 본질적인 그런 성장의 목적.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눔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진을 찍어 올리라 그러면은 나는 9가지를 난 썼는데 4개 다 탄로나면 안 되니까 나 다시 지고 5가지만 일단 올리고 난 얘네들이 뭐라고 쓰는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안 돼. 뭐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되고 늘 이제 나눔 기버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4주간 이제 저녁 시간에 직장인 인문학 특강으로 까망돌 도서관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한 Q&A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수업을 들으시고 어떤 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슬라이드를 찍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제공을 해주느냐? 그것도 이렇게 무료로 왜 다 푸느냐. 그러면 나중에 뭐 유료 강의나 아니면 내가 뭐 나중에 그 다음 스텝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라고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이 영토의 확장, 지식의 영토의 확장,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지식의 영토의 확장을 할 줄 알면 나누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누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 나는 오늘 나눠주고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서 더 많이 획득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기준점만 잡고 카테고리 한두 개, 세 개 정도만 치면 그 뒤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펼쳐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꾸 아직까지도 이제 기버의 마인드가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있는 쌤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날 내가 나는 전문가야, 나는 잘해. 내가 스스로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타인의 입에서 전해졌을 때 그것들이 이제 진짜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상세 페이지를 보고 어떤 강의나 PDF 전자책을 구매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되게 냉정하고 냉철해진다니까요. 뭐야, 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10만 원 돈 주고 이걸 들을 만하나? 하면서 보고 별점도 보고 후기도 보고. 근데 좋다는 별점이나 후기는 안 보고 눈에는 잘 안 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안 좋은 점들이 별점 1점 막 있고 뭐 이거 뭐 어떻다 막 피드백이 느리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타인에게는 늘 엄정한 기준의 잣대를 대는데 왜 본인한테는 관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네,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먼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신기하게 나누면은 그게 나중에 배가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올리셨을 텐데 한번 네, 한번 제가 한번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라 저 깜짝 놀랐 지금 채팅창은 이 뭐야 카톡 창은 켜놓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한 30개 올라와 있겠지 했는데, 한 6, 7개 올라와 있어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이제 한 분 한 분 거. 이 작가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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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뭐, 브랜딩이라든가, MTS. 지금 이제, 이제
작가 선생님께서 쓰셨던 내용은 내가 이제, 그쵸? 경험을 했던 글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핵심 키워드를 좀 쓰신 것 같고, 저 AI 공부 구조도, 네, 어, 서현 쌤이, 네, LLM, 오, 네, 온 디바이스 AI 칩, 네, 그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렇죠? 네, 그쵸?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들 다 끄집어내 봐야 돼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된다니까. 자, AI 도구, 네, 마치 학생님,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겠어라면 뭐 한두 개라도 써보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진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하쌤이 써봤기 때문에 아, 앞선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 세 개 정도밖에 나는 생각을 못했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 AI 도구 확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카테고리를 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AI 핵심 키워드, 네. 머신러닝, 딥러닝, 언어 모델, 음성인식, 로봇공학,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채, 네, 채미 선생님, 온디바이스, 네, 간호로봇, 네, 좋습니다. 또, 전공 분야를 포함해서 써주셨고, 네, 네, 박혜영 선생님, 네, 네, 이미지 구현, 데이터 활용, 네, 저작권, 요약,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네, 그쵸? 혜영 쌤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조금 더, 네, 휴머노이드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네, 좋습니다. 네, 생산성, 텍스트, 이미지, 영상 자료 좋습니다. 네, 최영 쌤. 한 두 분 정도만 더 보고, 네, 또 다시 이제 시간이 네, 한정적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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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선생님 되게 깔끔하게, 네, 네, 요약했어요. 언어 모델, 온 디바이스, 네. 사실 제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언어 모델, 온 디바이스,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네, 희선 선생님, 네, LLM, LAM,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치? 아, 내가 좀 나는 그래도 조금 아는 편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지식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삼상 구조, 아까 그러면 내가 쓴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상 구조도로 하는 건데, 이게 우편 번호와 같은 거예요. 우편 번호. 자, 내가 서랍장과 폴더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있어. 이게 쭉 책을 보고 있다가, 이 내용 좋은데? 아, 근데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그 AI 모델이 언어 모델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서 노동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니까 나의 휴머노이드라는 서랍장 안에 그 안에 어떤 모델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분류 체계를 어, 네. 분류 체계를 네,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인풋을 할 때는 독서를 하든 강의를 때 인풋을 할 때는 난 우편 배달원이 되는 직배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읽고 나서 밑줄 긋고 접었던 내용은 어디에다가 내가 배달을 시켜주지? 어디 영역에다가 이거를 꽂아 넣어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 된다는. 음. 그렇게 됐을 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LLM 모델에 대해서 그 언어 모델에서 LLM이라는 폴더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서 내가 7권, 10권에서 읽었던 책들에 다 다른 LLM의 방법들과 이런 그 흐름들, 발전사, GPT 3.5, GPT-4, 그다음에 GPT-4 터보에서 하고 그냥 비전 모델이 나오고 그냥 GPT-5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라는 이게 그려졌을 때, 그려져야지만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너 그렇게 이야기하구나. 그래, 그래.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음, 내가, 네. 윤주생님, 이거 마이크 한번 윤주생이 체크를 해주시고, 한 번 켜지면 계속 켜지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언어 모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목적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조금, 되게 팩트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알려줄 수 있는, 친근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답변 생성이 원하는구나. 그런 파이라는 생성형 AI,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은 클로드를 좀 추천해 준다. 챗GPT는 이 사람에게 특징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안하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폴더를, AI라는 폴더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저는, 네. 이제 언어 모델,
그렇죠? LLM과 LLM, SLLM.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한 그 큰 하나의 서랍장이고요. 두 번째는 AI 칩에 대한 그런 네, 또 하나의 그런 서랍장이 있습니다. AI 칩.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온 디바이스가 아니라 온 디바이스가 어디에 갖다 붙일 것인가. 스마트 기기에 붙을 어떤 그 AI 기기에 붙을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은 자동차 자율주행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핸드폰, 노트북 요즘에 그렇죠? 이런 거에 붙을 것인가. 그럼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 버티컬한 영역에서의 그런 조금 외부적으로 내 그 회사에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그러면 개인 정보와 또 여기에 그 접점이 또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용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해서 레빗 1이라는 것들이 어떤 그 안에 이제 LLM 모델들이 들어가서 휴머노이드도 피겨 1에서 피겨 어, 오픈 AI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피겨사에서 피겨 1에서도 보면은 이 어, 그 로봇이라는 그런 기기 안에 언어 모델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디바이스 안에 그럼 오늘 또 이제 전용 디바이스에 대해서 메타에서 또 선글라스 레이벤이라는 선글라스 회사와 여기 언어 모델을 탑재하는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핀이라는 것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용 디바이스 전 단계인 우리가 지금 삼성의 갤럭시 S24 여기에서 AI와 그러면 이게 이제 초창기 모델이 이제 AI와 핸드폰 모바일이 합쳐졌을 거고 그러면서 전용 디바이스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영화 허를 봤어. 그럼 허를 보면 어떡해요? 아, 여기 전용 디바이스의 내용을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예전에 그러면 이제 그 전용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 이제 서랍장이 있으면 여기 안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리, 그쵸? 시리라든가 빅스비 아니면 알렉사 아니면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뭐 네이버 클로바처럼 해서 그런 스피커들 음성 인식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전용 디바이스 전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화 헐을 보면서 아 예전에는 이 전용 디바이스는 세팅된 값들에 대한 답변만을 줬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이제 코드를 짜는 거죠. 이제 그 개발자나 이 팀에서 야, 사람이 그 사용자가 만약에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가 네이버라는 아니 구글이라는 네이버 날씨, 구글 날씨에 이쪽에 연동을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알려줘라고 세팅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시리 뭐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 하면 그 세팅된 값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리 뭐 빅스비 뭐 너 알렉사 뭐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친구랑 같이 만나서 오랜만에 무슨 한식, 중식, 일식 중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어떤 거를 먹으면은 좋을까? 추천해줘. 식당 추천해줘 하면 얘가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팅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얘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예전의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는 사용자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세팅된 값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세팅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질문에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용 디바이스, 그리고 영화 허를 보면은 이 나랑 마주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핸드폰을 얘가 이렇게 끼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렇게 끼우고 다니면서 얘한테 대화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바닷가도 보여주고 해변도 보여주고 막 꽃도 보여주고 막 예쁘지 하면서 막 소통을 하게 되면 소통이 되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 AI 디바이스, 미래 아빠 줬어? 미래 아니, 알았어. 전용 디바이스 네. 이서원 알았어, 선생님, 이서원 선생님, 네 이게 한번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켜지면 계속 켜지니까 꼭 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디바이스가 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영화 허에서 봤던 것처럼 어 내가 지금 여기
그 마트에 지금 우유 코너에 온 거예요. 우유 코너에 왔는데 내가 아이들을 위한 우유를 사려고 하는데 우유 이 매대를 분석해줘 그러면 좌측편에는 유기농 우유의 라인이 있고요. 가운데는 고온살균 우유가 있고요. 우측편에는 저온살균 우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 어린이 전용 우유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가공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나는 그냥 흰 우유를 나는 구매를 하기를 원해. 그러면 가공류하고 키즈 어린이 우유는 제외를 하고 이 세 개 우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어요 하면서 그럼 어떤 디바이스 창에 여기에서 뭐 그 유통기한부터 해가지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쵸? 그리고 100ml당 단가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디 회사 제품인 건지 그다음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 건지 네, 지금 할인 행사는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카드가 내가 여기 세팅돼 있으며 내가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 롯데, 삼성, LG 카드고 예를 들어 있는데 지금 저 첫 번째 제품은 삼성 카드로 결제하면 15% 할인 쿠폰이 제공되고요. 근데 저 끝에 맨 끝에 있는 우유는 뭐 롯데 카드로 하면은 뭐 20% 쿠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 뭐 치즈를 증정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디바이스에 보여준다고. 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정해진 답을 한 게 아니야. 여기에 멀티모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지금 화면에 제일 왼쪽에 있는 LMM이라고 했잖아. 라지 멀티모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과 귀가 달려 있고 우리가 보는 것들을 같이 그런 세상들을 물리의 법칙을 이해하면서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LLM과 전용 디바이스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LLM과 휴머노이드 지금 로봇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요즘에 이제 뜨고 있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감소는 일어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휴머노드 로봇 하면 AI 노동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것들 그러면 인간의 일이 어떤 일들이 단순 반복적인 어떤 일들이 대처될까 이런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똑똑해지려면은 결국 여기에서 AI 칩들이 많이 고도화가 되고 그렇죠? 리소스를 절약해 줄 수 있는 전력을 적게 먹고 전기를 적게 먹고 그다음에 빠른 연산 속도를 해서 AI 칩하고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휴머노드가 LLM하고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가 또 휴머노id 로봇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 집 안에서 얘가 뭔가 가정 일을 도와주는 애야. 근데 얘가 이제 카메라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구글이나 아마존의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콜을 하루에 몇 번 팠는지까지 이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섬뜩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온 디바이스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AI 미래 사회에 대한 것들을 그냥 기사 하나로 LLM 점, AI 칩 점, 온 디바이스 점, 이렇게 점으로 보는 순간 진짜 그냥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초보 수준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서랍과 폴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당연히 처음에 힘들죠. 저라고 이거를 전공했겠, 저 전공 안 했어요. 저는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전혀 이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진짜 어떻게 했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LLM이, 이게 말이 안 붙는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AI 칩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온 디바이스 하는데, 온 디바이스가 뭔지는 알겠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손전등과 집에 있는 전구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제 하나의 지식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안 한 거를 뭐 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메모를 한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얘가 5단이에요, 5단. 여기가 5단이고 여기가 이제 3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5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왕초보, 초보, 중수, 전문가, 고수 이렇게 5단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을 학습을 통해서 그 윗단계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AI 시대는
이제 3단계면 된다라는 거예요. AI 시대는. 근데 이 3단계는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초보적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중수적 전문성과 전문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전문가는 1, 2, 3, 4단계에 올라갈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2번 만에 전문가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수적 전문가를 고수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AI라는 도구가 내가 어느 정도 내 본질적인 내 전문성이 있는 거에 AI가 더해져서 초보적인 전문성, 그렇죠? 초보적인 전문성이 있어야지만이 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중수의 전문가로서 포지션이 된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림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쵸. 그런데 그냥 AI 도구 그냥 하나 썼다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고 해서 대박난 음악을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문성과 AI. 그래서, 그래서 이 5가지의 이제 컬러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음, 그 초보자하고 여기 초보는 옐로우 컬러, 노란색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렇죠?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어들도 생각해봤어요. 중수를 좀 다른, 단어로 할 수 없을까? 프로페셔널해서, 뭐, 직업인에서 얘는 그린 컬러예요. 새싹처럼 싱싱하고 쑥쑥 자라고. 근데 여기에 응달에 어둠 속에만 있으면, 못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안 돼. 내가 이걸 전문성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못 자라. 그 다음 스텝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척박하면 못 자라는 거예요. 이 그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 근데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시간, 우리도 밭을 갈고 이렇게 하지만 돌을 골라내고 토지를 비옥하게 거름을 뿌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오늘 비로 뿌리고 내일부터 토지가 비옥해지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새싹 그린의 단계였고요. 근데 전문가, 엑스퍼트 단계, 전문가 단계. 그래서 여기에는 꾸준함과 지속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열린 마인드, 어떤 고정관념이 아니라 열린 마인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능을 재능은 이렇게 생각해서 재능은 시간과 속도의 문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어떤 사람은 이게 재능이라는 게 타고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재능이라는 거는 내가 시간을 투여한 만큼 그리고 시간을 투여한 만큼 이것들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4단계 컬러에서는 그 블루 컬러를 해봤어요. 그래서 블루 컬러는 깊이와 안정감을 의미하는 바다와 같은 깊은 지식과 전문성을 의미하고 바다에 가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는 흥미, 느낌, 이런 배움에 대한 흥미,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초고수의 단계 이거는 이제 스승, 대가라, 그루라고 하는데 이게 유니크함의 퍼플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이 상징하는 게 지혜와 위엄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뛰어난 전문성과 지식,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 창의성.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지금 여기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종이 위에 써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게 이제 간소화해진 거예요. 저렇게 장황하게 써봤지만 아 결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운동선수는 골문 앞에서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더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AI 생성형 AI 아니 AI 환경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더 빠르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교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게 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도 제가 늘 말했잖아요. 퀴즈를 냈을 때도 씨름, 보름달, 강강술래, 그 다음에 차례, 그쵸? 성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 추수, 막 이런 단어가 6개가 나왔어. 그럼 이걸 묶어주는 게 뭐예요? 추석이라는 거예요. 추석, 그쵸? 지금 추석이라는 거를 찾아내야 된다.
더 상위 개념. 근데 아까 선생님들이 썼던 거는 물론 그걸 잘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조금 더 상위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상위 개념과 또 다른 상위 개념이 만나서 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아까 AI 칩만 하면은 그 안에서 AI 칩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류들이. 그리고 AI 칩이 하면 또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AMD가 그걸 따라가고 뭐 퀄컴이라든가 뭐 이런데 AI 칩하면 엔비디아가 그럼 엔비디아의 GTC 2024를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AI 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AI 칩이 결국은 두 가지 그 추론 연산 능력이 고도화가 돼야 되고 성능이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적은 전력, 리소스가 소모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것들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이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는 근데 이렇게 지금의 이런 서랍장과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이런 폴더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서랍장들만 말씀드린 거. 이런 서랍장들이 있으니까 음,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저도 LLM과 그 전용 디바이스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었죠.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 한 주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이 확장이 되는 거고. 사실 휴머노id 로봇은 저희가 한 3월 제가 초부터 이제 시작한 거였어요. 1, 2월 때는 잘 휴머노id 로봇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AI 칩이 한때 제가 막 강조를 하던 내용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좀 많이 넘어왔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동을 또 대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접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서랍장을 구성했는데 쌤들 서랍장도 오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추석이라는 큰 단위의 메타 언어를 찾아야 돼요. 메타 언어를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세세하게 뭐 장하게 쓰는 세세하게 쓰는 그렇게 이제 디테일해진 거고 지금은 근데 그 거인의 노트에서 김익환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30페이지 정도의 아니, 버려. 책을 읽고 이거를 한 줄, 한 줄로 그 뭐랄까요? 어, 그 말도 안 되게 압축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그 진짜 극도의 압축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쌤들도 어 사실은 내가 장하게 쓰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메타 언어를 상위의 서랍장의 키워드를 찾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서랍장의 메타 언어를 좀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드렸던 것들을 참고해서 선생님들만의 서랍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다가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붙이는 연습. 아셨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왜 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AI 시대에서 대체되지 않는 그런 유니크함을 가진 인재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인간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이 본질적인 게 세워지고 아까도 말씀해 전문성이 있어서 초보적인 전문성이 중수의 전문성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글쓰기를 잘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음악 만들기를 잘하고 음악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미래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이걸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나 뭐 뭔가 디자인하는 걸 관심이 있는 건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생성을 가지고 뭐 피부라든가 이런 로레알이나 이런 것들처럼 피부 관리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에다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거에 메인이 있고 나서 이걸 AI를 갖다가 AI는 도구에 불과하다니까요. 도구. 제가 이 도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카톡독이라고 다 아시죠? 카톡독. 카톡독. 네, 카톡독에 보면, 카톡독, 나는 안다 1번. 난 카톡독이 뭔지 모른다 2번. 나 1번. 음,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시간이 많으면
뭐 이런 것까지 뭐 하겠지만 지금 이제 잠시만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카톡에 이 친구에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은 이 친구 검색창 채팅 이쪽 창에 카톡톡이라 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카톡톡. 그죠?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음, 벚꽃 대화 시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얘가 지금 3월 26일, 4월 26일까지 한 달간 이 키워드 벚꽃 개화 시기라는 키워드가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몇백 명이, 얼마의 사람이 네이버 모바일과 네이버 PC에서 검색을 했는지 이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키워드량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실제로 어,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톡을 다 이제 왜 키워드를 봐야지 그 이제 이 변화와 흐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 키워드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카톡톡을 깔고 자 지금부터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떠한 키워드도 좋습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해서 지금 제가 300만 조회수를 찾아냈죠. 이거보다 높은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3분을 줘요. 음. 근데 어떤 사람은 300만보다 훨씬 작은 뭐 50만짜리, 70만짜리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은 700만, 900만짜리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결국은 똑같은 기기,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도구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미션을 수행해내면서 엄청 높은 키워드를 찾아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심지어 검색량이 거의 20 막 이런 거 있잖아. 월간 검색량 20 뭐 20 이하는 거의 기록도 안 되죠. 20이 최소 숫자긴 한데 20 막 이런 키워드를 찾아요. 똑같은 도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900만짜리를 찾고 어떤 사람은 20을 찾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AI란 도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1000만짜리 키워드를 찾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20짜리 키워드를 찾는 사람이 될 것이냐? 20짜리 키워드를 찾는 사람은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없는 사람. 제가 그 전에 이제 키워드라는 건 뭐고 수요와 공급법칙 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걸 미션을 주거든요. 근데도 20을 찾는다라는 거는 그냥 AI가 아니라 그 도구에 대한 활용법은 알고 있죠. 검색을 하면 키워드를 줘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본질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야. 키워드라는 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그게 있구나. 그러면 세상에 관심사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5월 뭐 한 지금 한 20일이야. 그럼 뭘 검색해 봐야 되겠어? 어린이날 가볼 만한 곳, 어버이날 선물 이런 키워드가 많이 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 키워드를 예로 든 거지만 AI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AI라 도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첫째 승환이도 챗 GPT 달리3로 해서 그림 그리기 하고 놀아요.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할 때. 5살 주한이 자기가 그냥 챗 GPT에다가 장난감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 그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거는 5살부터 지금 뭐 6, 70대까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도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아까 20의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00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I란 도구로 1000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내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뭐를 할 것인지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래시대 핵심 키워드 이 가운데 제가 인간의 본질 그리고 직이 아닌 업이라고 하면서 AI를 통해서 나의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창직 아니면 나의 하나의 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일자리와 일거리라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기고문 글에서 봤는데 일자리와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직장에서의 일, 그런 일자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직이 아닌 어면 직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회사에서 과장, 차장, 부장님 이런 취업적인 거.
일자리, 그쵸.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의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일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농론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을, 네, 회사 밖에서 통하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야기하는 게 일거리라는 거는 회사, 그러니까 어떤 그 취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가 아닌 회사 밖에서 내가 어떤 나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들이 AI와 결합이 되면 네, 훨씬 더 그런 그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와 일거리, 직과 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 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지난주부터는 AI 뉴스와 관련된 건 진짜 핵심적이고 굵직굵직한 것들만 지금 이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제 쌤들이 검색을 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제가 이제 뉴스에서 다룰 내용들은 아까 말했던 언어 모델이라든가 AI 칩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어떤 휴머노id 로봇이라든가 그쵸?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주로 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뭐 어떤 뭐 어디 무슨 뭐 이게 뭐 어떤 대회에서 이겼대 아니면 뭘 했대 뭐 인간의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까 서랍장 위주의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젠 그 생추얼이라는 그런 그 AI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하는 AI 스타트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7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피닉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마그나라고 해서 그 전 세계에서 그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그런 조립 부품을 만드는 정말 큰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탑 3 안에 들어가는 뭐 어떤 사람은 그 거의 1, 2위를 다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회사의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이제 영상을 보실 건데 생추어리라는 그런 AI 회사에서 만든 7세대 피닉스는 그 제품의 분류 작업과 같은 분야에서 사람과 더욱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6세대에 비해서 가동 시간의 증가, 동작 범위의 개선, 그리고 이제 경량화, 그렇죠? 경량화, 그리고 제조 비용의 절감, 네, 무게, 전력 소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서 전력 소비 및 복잡성을 줄이는 유압 장치의 소형화, 그다음에 뭐 이런 촉각 감지 여러 가지 등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얘예요, 얘. 지금 뭔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영상이 뭐 풀 영상으로 뭐 긴 영상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 어떤 이제 특정한 그런 그죠? 그 아까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이제 먼저 투입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간단하게 옮기거나 아니면 뭐 단순하게 뭐 조립을 한다거나 단순 반복 작업을 이런 것들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지금 최근 일주일간의 엄청난 업데이트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그 M&A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족보행 로봇,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계단을 올라가면서 덤블링을 하거나, 그쵸? 그런 이제 로봇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은퇴를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인수했을 때도 거의 한 1,9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이제 어쨌든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기술을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이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 그 실제 현대자동차의 광고에도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2,900억, 3,000억대까지 적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틀라스가 은퇴를 얘가 이제 아틀라스는 아니에요. 자, 아틀라스라는 그 또 휴머노 로봇이 이제 은퇴를 선언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현대가 더 이상의 적자를 폭을 이제 못 줄이고 결국 이제 포기를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네, 이제 이렇게 새로운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현대차 생산 라인에 생산에 투입될 최신형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되게 덤블링을 하거나 이래서 되게 둔탁했거든요. 뭔가 우직해 보이긴 했지만 둔탁했는데 한번 이미지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아까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다라는 게 이런 형태의 그 로봇이었죠. 이런 형태의 그런 로봇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얘가 계단도 막 올라가고, 막, 그쵸? 덤블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런 비슷함은 좀 덜했죠.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아틀라스가 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면 네, 여기에 보면 On Electric New Era for Atlas 해서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휴머노 로봇의 이제 팔의 관절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땐 여기에 유압 형태 그러니까 어떤 기름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유압으로 이제 어떤 힘을 전달하고 관절이 움직이는 이런 구동이 되는 시스템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강한 충격을 받고 하면은 진짜 영상들 보면 이 유압이 터져서 기름이 막 줄줄 막 흘러내리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다시 유압을 조절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간도 소요되지만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긴 했죠. 근데 이 지금 이제 새롭게 공개한 아틀라스는 로봇의 관절이 전기로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전기로. 이제 유압식이 아니라. 그래서 전기로 구동이 되는데 이런 전기로 구동되는 방식이 이전보다 더 그런 강한 힘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압식은 어떤 가동 범위가 넘어가면 이게 터져버리니까 이게 자유롭지가 않았는데 이 전기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 줄도 보면 이렇게 막 구겨도 이렇게 그 잘 이렇게 이게 감싸져 있으면 구겨도 뭐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이렇게 끊어지진 않잖아요.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끊어지겠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방식 움직임에 진짜 이게 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 이제 영상을 볼 건데 얘가 과연 어떻게까지 움직이나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휴머노id 로봇이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다른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또 하나를 하는 게 그 전에는 이제 유압식 기름이 들어간 유압식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관절의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게 한계치가 있었어요. 근데 전기식이 되면서 네, 되게 유연한 움직임, 인간의 성능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깜짝 놀랄 영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얘예요. 누워있어. 자고 있어. 그쵸? 자, 이렇게 일어나. 뒤로 걷다가 몸통이, 그쵸? 지금 이제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좀 뭔가 이제 둔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누워있는데 관절이 어떻게까지 꺾이는지. 이전에 사실은 융합식에서는 이렇게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 구동식이니까, 와, 저렇게 일어나는 그 움직임, 그쵸?
이게 이제 뭐 6개월 후, 1년 후에 얼마나 이게 디테일해지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힘들이 얼마나 음, 세질 것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에 LLM이라는 게 붙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이 또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AI 로봇과 노동 시장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 하지만 사실 AI 로봇과 노동,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잘하는 또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작업 현장에서 이제 로봇과 함께 분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내 동료가 이제 AI 로봇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LLM 기능이 탑재돼 있어서 내가 뭔가 오늘 다이어트라고 밥을 먹으려는데, 야, 너 다이어트 한다 했는데 왜 오늘 햄버거 먹고 있어? 너, 뭐 그런 식의 이제 소통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AI 로봇과 노동의 분업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에 취업을 한대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데 살 뺀 로봇 아까 그 엄청 둔탁한 외계인 같은 로봇이 아까 살 뺐잖아요. 이 살 뺀 로봇 일꾼이 노동자가 현대차에 이제 취업을 한대요. 그럼 이제 면접장에 가면 이제 AI 로봇이 막 대기하고 있고 막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을 것. 아까 보면은 아까 1세대 이제 버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봐도 와 저렇게까지 움직인다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압식에서 탈피한 완전 전기식으로 재설계가 돼서 이제 상용화 경쟁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자 올해 인력 시장에 나온다 해서 미래 과학기술의 그런 와 관련된 기고 글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로봇 노동자라는 키워드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은 교육 현장에도 AI 로봇이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로봇들은 로봇팔처럼 로봇은 반복적으로 얘기 세팅이 돼 있어요. 너는 이 차가 넘어오면 여기에서 이걸 집어서 여기서 문짝을 달고 너는 여기서 다음 거로 넘겨줘 하면서 얘는 세팅된 거로만 움직이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얘 왜 기계가 왜 움직임이 지금 이상한 소리가 감지되네? 그럼 얘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났을 때는 어디에가 문제가 있냐면서 얘가 직접 올라가서 뭐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하지 못하는 캐치, 사람이 이제 경험칙으로 또 듣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과 같이 또 일을 하겠죠. 대화를 하면서 그럴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스타트업 두 곳에서 합작을 해서 AI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형태는 이제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뭐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얘가 우리 피겨 오픈 AI에서 하는 피겨 원하고 그때 이제 오픈 AI하고 사과 줬잖아요. 뭐 먹을 거 좀 좋아했을 때 사과 줬던 그것과 좀 비슷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영상을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얘가 뭘 도와줄까 하니까 야 이거 일단 너 부엌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3D 도면을 지금 앞에서 이 카메라가 보이잖아. 눈 앞에서 카메라 보면서 이 3D 도면을 지금 그린 거예요. 자기가 앞에는 뭔가 물체가 있고 우측에는 이 테이블이 있으니까 여기를 피해 가야 되고 이거를 지금 얘가 사전 학습된 게 아니에요. 이 현장을 처음 오게 된 거고 이거를 지금 3D 모델링 기술로 지금 걸어가면서 이것을 3D 모델로 구축하면서 얘가 지금 지정된 아까 부엌 키친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라는 미션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침략을 하고 있어요. I have arrived.
What should I do now? 나 도착했어. 그럼 나 이제 뭐 어떤 걸 하면 돼?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과일을 그 안에 담아서 Sure thing. 저쪽 옆에 뒤쪽에 있는 그런 싱크대? 아니 뒤쪽에 있는 어떤 그런 다이닝 룸 쪽으로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얘가 이제 그거를 사람은 갔어요. 그냥 얘가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 물체를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테이블에 있는 과일을 그 상자 안에 담아라고 했는데 과일 2개를 담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개인지 2개인지 얘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죠. 없네. 더 이상 내가 집어야 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 것들을 들고 그 다음 이제 미션을 하러 가는 거죠. 뒤쪽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와 하니까 뒤쪽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내가 오게 된 거죠. Thank you, Menti. 자,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한 게 있어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이전 그 AI 모델, 그 휴머노 로봇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어요? 댓글창에 한번. 어떤 차이를 느꼈어요? 이전에는 보면은 하나의 지시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좀 단순한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앞에 있는 먹을 것 좀 줘. 이거 그 다음에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해?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주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야 여러 가지 주문 지금 이제 초기 단계지만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면은 그 2가지의 연속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휴머노id 로봇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복합적인 지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야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너 7시에 그 첫째를 깨워가지고 얘 화장실 씻으라 그러고 그리고 7시 반에는 뭘 해가지고 얘 가방 잘 챙겨가지고 얘 내가 지금 회사를 가더라도 얘 잘 나가게끔 저기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데려줘. 거의 8시 20분까지는 여기서 나가야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시를 해놓으면 얘가 그거를 인지하고 그걸 한 번에 이제 미션을 수행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중학생 그 딸에게 초등학교 1학년인 둘째 아들의 이제 엄마 아빠 없으니까 야 오늘은 바빠서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한테 야 너 이거 동생 7시까지 깨워가지고 야 얘 이거 저기 냉장고에서 그 열어가지고 엄마가 그 다 해놨거든. 그 밥 볶아가지고 먹이고 양치 꼭 시키고 학교 그 실내 가방 챙겨지 보고 8시 20분까지는 엘리베이터 타야 돼. 그거 알았지? 꼭 해야 돼. 이렇게 한 번에 지시를 하면 얘가 이해를 하고 하잖아요. 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 그쵸? 지금 휴머노드 로봇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완성도 단계를 갖춰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초기 단계로 아까 이제 2가지의 미션을 주면 얘가 어떤 한 가지의 딱 단일적인 미션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미션들 그리고 그 3D 모델은 공간을 인식을 하고 물체를 피해가고 이런 인식을 사물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기능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고도화가 돼야지만이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모델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6월쯤 돼서 이제 또 휴머노 로봇이 또 나왔어요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4-5가지 미션을 한 번에 줬을 때 얘가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하면서 어,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내는. 그리고 내년쯤 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한 7-8가지의 그런 기능, 그리고 요리도 하고, 그쵸? 인덕션도 끄고 켜고, 그다음에 그리고 학교 가방도 이렇게 아이한테 딱 들어 챙겨주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네,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휴머노드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뛰어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 각자의 집에 보면은 차량은 다 한 대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대씩을. 물론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어 난 대중교통을 하는 게 편해 하시는 데 있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차량이 기본 한 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집은 이제 두 대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휴머노id 로봇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네. 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한 5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이게 렌탈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마 의자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떤 침대 매트리스도 이제 구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구독 경제와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비용을 렌탈비를 내면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10년 뒤에 휴머노드 로봇이 연간 100만 대가 생산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수치들은 이제 뭐 또 6개월 후에 또 달라지고 또 1년 후에 또 달라지겠죠. 그 10년 뒤가 아니라 그게 7년 뒤, 5년 뒤 이렇게 더 단축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그, 그 3,500만 대의 로봇을 현장에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테슬라, 아마존, 피규어의 휴머노 로봇의 경쟁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네, 3,500만 대의 로봇을 현장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로 그런 이제 중국이 하던 그런 것들 값싼 노동력이 인도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휴머노id 로봇에 대한 것들을 음, 하,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실은 이제 그 휴머노id 로봇을 하면은 미국과 그 중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워낙 그런 기반 그런 베이스 교육들이 너무 잘 돼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중국의 전기차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불과 한 뭐 몇 년 전에 뭐 그게 뭐 5년, 6년, 6년, 뭐 10년 이내 그 중국을 보면 거의 한 500개 이상의 그 전기차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막 뉴스를 보면 전기차가 그냥 뭐 주차장에 수백만 뭐 수백만 수천 대 수만 대가 그냥 허허벌판에 대져 있고 막 깡통차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접근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테무 지금 보면은 어때요? 저가 경쟁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시장을 잠시 파고들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상대를 딱 그 목을 딱 죄인 다음에 그 시장을 먹고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기에서 이제 그 가격을 올린다거나 구독료를 올린다거나 배송비를 올린다거나 좀 쿠팡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딱 그런 서비스를 더 줄게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 이제 그 구독료를 지금 4,000원대에서 지금 7,000원, 8,000원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500개 기업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엔진을 잘 만드네. 야, 너는 그 바퀴를 잘 만드네. 야, 너는 뭐 서스펜션을 되게 잘 만드네. 야, 너네 업체 그냥 이 5개 합쳐가지고 이거 만들어. 이렇게 해서 중국의 지금 전기차 브랜드 하면은 거의 뭐 탑 이제 10개 기업, 5개 기업으로 이제 줄여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전기차에 이제 현대가 이제 하고 있지만 중국의 그런 어떤 시장을 점유하고 그 시장을 확보해가고 파이를 먹어가는 전략이거든요. AI 로봇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네, 뭐 아까 말해서 구동을 잘하는 애가 있고, 비전 기술을 잘하는 애 있고, LM을 잘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소라 AI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EMO라고 해서 그 영상 생성해서 이름 막 노래 부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부르고, 딱 중국 거잖아요. 중국이 그런 것들을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그 중국의 그런 경쟁력은 네, 어떤 전문가는 중국이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뭐 미국과 진짜 뭐 1위, 2위의 격차가 이게 아니라 미국과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나?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뭐 어, 중국의 그 휴머노 로봇 정책은 그러고 분명히 5년 후에 우리가 AI 부트캠프 5년 후에도 하고 있을 건데 5년 후에 다 이럴 거예요. 5년 전에 그 수백 개 AI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진짜 세계로 압축이 돼서 지금 뭐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아까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한 2개 기업, 그렇게 해서 5개 기업이 AI 로봇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죠. 중국이 어떤 신규 시장을 먹어가는 그런 상대를 제압하는 그 기술들이 아까 테무라든가 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차를 봤을 때 휴머노 로봇 시장도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항이 뭐 말만 하면 이게 팡팡 터지잖아요, 요즘에. 근데 얘가 이랬어요. CEO가 그 근래에 이제 수년 안에 몇 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비용이 어 만에서 2만 달러. 그러니까 한 2천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한 1,500에서 한 1,700에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차 요즘에 보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이렇게 하죠. 뭐 물론 경차도 있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타는 어떤 메인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SUV든 아니면 세단이든 한 3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사이 뭐 사실은 3천만 원보다 더 나가긴 하죠. 그런데 이제 필수품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동을 하고 그쵸? 살아가는데. 이런 것처럼 휴머노id 로봇도 이 가격 경쟁이 된다면 아까 이제 구독 경제와도 연결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1인 1로봇의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 아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게 서랍장이라고 했잖아요. 서랍장. 이게 하나 서랍장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이게 7번 서랍장인데 이제 1번 서랍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LLM 그리고 LMM, SLLM 이 세 개가 다 나옵니다. 메타에서 어떤 정책, 어떤 모델을 출시했길래 자 그러냐? 자, 어, 메타에서 라마 1, 라마 2, 라마 3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에서 3, 라마 이제 3가 나왔습니다. 메타에서. 메타는 우리가 사실은 오픈 AI, 챗 GPT, 클로드 엔스로픽의 클로드 3, 그쵸?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뭐 이 정도, 아니면 MS의 코파일럿은 뭐 물론 오픈 AI 걸 받아서 쓰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 시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메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 엔비디아 AI 칩의 가장 많은 보유량을 메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유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걸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자원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라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픈 AI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제미나이라든가 엔스로픽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클로즈드한 그 모델인 거예요. 모델이 어떤 알고리즘, 어떤 파라미터에서 어떻게 매개 변수이고 이런 것들 공개하지 않아요. 자기네만 알고 꽁꽁 싸매고 있어요. 근데 라마는 오픈 소스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공개를 해요. 우리의 파라미터는 이거고 너가 이걸 쓰고 싶으면 오픈 소스니까 그냥 가져다 써. 가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픈소스 정책을 펼친다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 라마3와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모델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로드 소넷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메타가 52.9 대 34.2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미스트랄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EMO 방식이라 해서 전문가 집단의 방식, 그렇죠?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미스트랄도 보면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얘는 클로즈드한 그런 모델인 거고. GPT 3.5하고 대결했는데 이렇게 이겼고. 그리고 라마2 이전 모델하고 했을 때도 거의 뭐 63대 20이면은 뭐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마3는 우리가 이제 80억짜리 그러니까 80억짜리 매개 변수가 소형 모델인 거고 700억 개 매개 변수, 이제 대형 모델인 거죠. 2개를 이제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 그 발표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진짜 깜짝 놀란 게 4천억 개 매개 변수 모델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 4천억 개. 그러니까 80억 개, 700억 개, 갑자기 4천억 개로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 모델의 그런 흐름들은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 두 가지 방향. 첫 번째, 크기의 경쟁인 거예요. 누가 이 크기를 키울 수 있느냐. 크기의 경쟁으로 하나 가는 거고. 하나는 소형화. 그래서 이게 그 온 디바이스라고 했죠. 소형화. SLLM으로 해서 AI 디바이스에 넣고 로봇에 넣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그 디바이스 핸드폰에도 넣고 노트북에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는 크게 키우는 시장이 있고요. 하나는 작은 시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핵폭탄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 핵폭탄을 크기를 엄청 키웠어요. 그러면서 한 방 때려가지고 그 완전 어떤 영역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영역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이 핵폭탄의 반대 운동들이 펼쳐진 거죠. 개발을 더 이상 중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크기를 키우는 거 전략과 함께 더불어 그 트리니티 실험 이후에 어떤 정책으로 가냐면 우리가 핵잠수함이라든가 전투기에다가 전략적 무기로 이 소형화를 해요. 근데 작지만 임팩트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근데 큰 폭탄만큼의 어떤 위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전략 자산으로 전투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뭐 30대에다가 각각 한 대씩 장착해서 30대를 날려가지고 어떤 내가 원하는 타겟점에다가 다 때려버릴 수 있게끔 소형화 정책을 가거든요. 그래서 핵폭탄의 그런 거에 이 이제 AI의 시장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대형화하는 모델과 하나는 소형화하는 모델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메타를 한번 볼게요. 이게 메타를 한번 볼까요? 음. 자, 이제 이제 이 3, 메타 라마 3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메타 3가 보면은 미스트랄이라든가 감마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미나이 프로 있죠. 제미나이 프로, 클로드 3. 아까 클로드 3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엔스로픽에서 만든 그 IQ를 100을 넘었다. 물론 이제 소넷이긴 하지만 자,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70 빌리언짜리 그쵸? 얘가 이제 82점 정도. 뭐 물론 얘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다 이렇게 걸어 잠근 거예요. 안 보여줄 거야, 너네. 안 알려줄 거야. 했는데 얘는 그 오픈 소스로 이런 성능들을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오픈 소스이지만 라마3의 성능이 우리가 이제 메타의 라마3 하면 잘 몰랐잖아요. 근데 라마3가 이만큼의 성능이 있고 앞으로 이 라마3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라마3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니? 라고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어떤 단어를 모르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 식당을 뭘 예약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음성이나 채팅으로 이런 아까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생성형 AI 기능을 여기 눌러서 활용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대화하면서 음성으로도 텍스트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제 들어오는 거지 생성형 AI가.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사진을 찍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뭘 알려주면 멀티모달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또 생성을 해주는데 이 영상 생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실제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게 이제 뭐 궁금한 게 있다. 레시피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어 하고 하면은 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메타 AI. 그렇죠? 어떻게 보면 챗 GPT나 지금 우리가 모바일 버전의 MS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거 똑같은 거죠. 메타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이거 내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음악을 뭐 어떤 가수가 불렀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이 기타, 이 모델을 알려줘 하면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도 여기서 이제 이 영상들을 AI가 이렇게 메타 AI가 분석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보세요. 얘가 메시지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얘가 나는 이미지를 그리고 사커 이미지 그러니까 변하죠. 프롬프트를 칠 때 이게 이미지가 이미 변한다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이미지 생성하면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거를 이미지를 그려줘 하면 이제 결과가 생성되면, 그쵸? 아, 이게 이제 생성됐구나라고 하면서, 어,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프롬프트를 넣으면 실시간으로 그거에 맞는 이미지가 바로바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나 이미지 만들고 싶어요. 나무가 그려져. 그다음에 여기서 필드가 지금 그려진 거예요. 여기서 나는 뭔가 메카니컬한 뭔가가 달려 있었으면 좋겠어. 바라보는 거. 그렇죠? 또 나는 여기에서 어 갤럭시 그러니까 뭔가 하늘에 뭐 별이나 은하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바로 배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더 이게 뭐 파스텔 톤 이런 파스텔 한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요. 바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이 색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 정치된 이미지를 단 몇 초 만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은하수가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냥 나중에 말로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구석들이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나무를 그려줘 단어를 넣을 때마다 이게 실시간으로 그냥 변해버린다. 보이시죠? 자, 이제는 이미지 생성 AI든 텍스트 생성 AI든 영상 생성 AI든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걸 그냥 뉴스에서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점선면을 연결할 수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그 젠슨왕이 이제는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 그쵸? 컴퓨터의 언어를 물론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시대가 이미 이제 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이미지, 영상 생성, 텍스트 프롬프트만 넣으면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한때 NFT라는 게 엄청 떴어요. 막 유행을 하면서 막 NFT 이걸 해갖고 뭐 인티 작가되기, 뭐 NFT 뭐 작가되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그림에 어떤 메시지나 의미 부여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브랜딩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이걸 사주냐는 거예요. 사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한정판으로 5개의 그런 이 나무 갤럭시 배경의 그 나무 이미지를 만들었어. 5개를. 근데 이 5개를 구매를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매월 뭐 이 저자와 아니면 이 애니메이터와 같이 뭐 협업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콜라보 작품을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식사를 할 수 있다거나. 근데 이 사람의 그 커뮤니티와 이 사람의 어떤 브랜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 사람한테 좀 배우고 싶은 사람이야. 그럼 5개가 하나에 10만 원씩 판매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가서 이 사람은 나 진짜 같이 협업도 하고 나는 배우고 싶은데 이거 30만 원에 좀 팔래? 하면은 이게 3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그 이제 이 소유물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내가 브랜딩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수익화를 하거나 아니 브랜딩을 하거나 이걸 뭘 해가지고 판매를 통한 또 다른 수익이 창출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성 AI 기술이 내가 어떤 여기에 의미 부여하고 어떤 가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이런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메타에서 이제 스마트 글래스 그래서 외국의 메뉴판을 번역하고 화상 회의까지 메타 AI가 탑재된 AR 글래스가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벤
시리즈의 메타 AI가 탑재됐다. 그래서 여기 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번역을 해주거나 음성으로 뭐 설명을 해주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뭐 온 디바이스로 어떤 생성형 그 LLM이나 LLM의 모델이 여기다 탑재되면 나와 실시간 대화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 저기 앞에 있는 쇼핑 옷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집 옷장을 내가 찍어놨겠지. 내 옷장에 있는 어떤 옷하고 좀 매치업을 하면 좋을까? 하면 얘가 그것들을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R 글래스도 디바이스 쪽에 이제 디바이스 서랍장에 이제 우리가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이 디바이스 서랍장이 아까 말했죠. 메타라는 LMM 라지 멀티모달과 만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선이 연결된 거예요. 점과 점이 연결된 거잖아요. 메타에서도 아까 그 레이벤이라는 그 스마트 기기에다가 언어 모델, 메타의 AI랑 언어 모델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거잖아요. 선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사를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이것들을 이거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점과 점이 연결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가 이거 뭐 30초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습관들을 들여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그 메타 AI에서 멀티모달리티, 다국어 대화 기능, 그리고 훨씬 더 긴 텍스트 창 등의 기능을 갖춘 라마3가 이렇게 차차지 공개될 것이고 라마3 AI 어시스턴트가 메타 AI를 통합시켰다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서 그 라마3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탑재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뭐 왓츠앱이라든가 아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친구한테 이걸 뭐 요약 정리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뭐 알려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미팅 그 카카오톡에서 말잖아요. 이제 거짓말 할 수 없다. 이제 친구들이 다 그 이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며 몇 시에 출발했는지 어디에 오고 있는지 도착 예상 시간이 몇 분인지 도착 약속 장소까지 이런 것들까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애플에서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정보 당국이 이제 애플한테 이야기한 거야. 야, 너네 그 앱스토어에서 왓츠앱하고 스레드 제거시켜. 근데 다 이거 메타 거잖아. 메타 서비스잖아요. 근데 애플이 그 콧대 높은 애플이 그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 지금 이제 중국의 그런 그 이제 저기 앱스토어에 가면은 왓츠앱하고 스레드를 이제 더 이상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메타하고 애플하고는 진짜 앙숙 관계잖아요. 메타하고 애플은 앙숙 관계예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 이제 그 마크 주크버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서비스에서 어떤 기능들 AI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탑재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애플의 그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애플에서 거부를 했다라는 그래서 애플의 갑질에 메타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앱스토어 애플이 이제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폐쇄적인 정책.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라마3는 오픈 소스 정책이야. 너네하고 달라. 너네도 오픈 소스로 하고 너네도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처럼 조금 더 개방적인 걸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마크 주크버가 그런 소식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메타가 AI나 VR에서 보여주는 오픈 소스 전략이 이제 애플을 이제 뭐 꼭 겨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애플한테 쌓였던 그런 분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애플이 이렇게 중국 앱스토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의 서비스를 없애는 그런 이슈로 또 한 번 이제 그쵸. 음. 근데 이제 그 애플은 아직까지 이제 뭐 이제 내놓으라 할 만한 물론 하고는 있지만 언어 모델들이 사실은 조금씩 2%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 이제 제미나이랑 해서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AI 폰을 내겠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중국 시장은 중국의 서비스를 써야 되니까 중국의 이제 언어 모델의 서비스를 쓰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애플도 이제 중국의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쵸?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어쨌든 어, 이 이제 애플의 정책과 메타의 정책은 완전히 반대되는 180도 다른 그런 그 폐쇄형 생태계 애플과는 다르다. 오픈소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그 마크 주커버의 인터뷰 내용들을 또 보면은 애플 나쁜 놈들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그래서 AI만큼은 얘네들한테 주도권을 내주거나 끌려다니기 싫어서 나는 오픈소스로 난 다 풀겠다. 근데 이제 마크 주커버도 바보가 아니서 왜 그 엄청난 그 기술력을 왜 여기다 쓰겠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얘네들이 또 피드백을 받고 또 좋은 서비스들이 개발되면 이 메타가 또 그 안에서 얻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래 그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메타3가 이제 한글 버전으로는 좀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한글 버전은 이제 인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한글 버전은 아니고 영어로인데 이제 그록이라는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라마3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지금 이제 감마도 있거나 라마3 아까 70빌리언짜리하고 8빌리언짜리가 있다 그랬죠. 네, 미스트랄.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의 그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의 그 7개, 8개 그런 소형 중규모, 소형 규모의 그 언어 모델들을 이제 모아놓고 어떤 특정 뭐 화학 분야, 수학 분야, 언어 분야 이런 것들 해놓고 어떤 질문을 대면 그 7개가 다 구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개 정도, 3개 정도가 딱 유기적으로 딱 움직이는 그런 전문가 집단 그런 그 모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빌리언짜리를 한번 해볼게요. 8빌리언짜리면 이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를 보면 내가 그 AI 시대에 이제 그런 생성형 AI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줘라고 했어요. 자, 여기 썼죠.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다 873 토큰이 나오고 소당 이렇게 그냥 챗GPT에 이 똑같은 질문 넣잖아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챗GPT에 제가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챗GPT에다가 음, 챗GPT 이제 4에다가 내가 똑같은 질문 넣어볼게요. 그럼 얘 지금 봐봐요. 뭐 빠르면 빠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생성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쵸? 저 이제 좀 버벅대기도 하고 이제 기다렸다 그쵸? 알았어. 자 근데 아까 이게 8빌리언짜리, 8빌리언짜리. 다시 똑같은 질문이죠. 엔터 쳐볼게요. 82.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 아까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AI 추론 성능들이 올라가고, 그렇죠? 리소스들이 절약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챗GPT면은 이제 이게 AI 로봇 탑재됐어.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딜레이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마 지금 AI가 여기가 탑재됐다? 이러면 딜레이 시간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빠르게 답변을 생성해 놓고 빠르게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8빌리언짜리 말고 70빌리언짜리로 한번 해볼까요? 70빌리언짜리로 하면은 네, 307. 이것도 조금 더 빠르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용자가 아무래도 이제 많으면은 조금 더 느리기도 하기도 한데 네, 이렇게 303. 제가 했을 때는 그래도 한 500 정도는 나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아까 스트랄 해볼까요? 음. 네, 얘도 565 그렇죠? 믹스트랄은 565 정도 나오는데 아까 이 메타 3 8빌리언짜리 한번 해보면 네, 874 그렇죠? 874.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AI 추론 성능 909. 죠. 아, 1000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어. 미안해. 그래서 아까 909까지 나왔죠. 909.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챗 GPT 하나 이게 아니라는 라마3도 뭐 눈여겨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챗GPT, MS의 그렇죠. 코파일럿,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3, 그렇죠. 엔스로픽의 클로드 3,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메타의 라마 3. 이 5개 정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하이퍼 클로바라든가 네이버 큐 검색 서비스라든가 리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리튼이나 이런 결국 얘네 거를 가져와서 이 언어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그것들을 땡겨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뼈대는 이거라. 그래서 네, 메타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메타 3 발표가 그냥 메타에서 라마 3 발표했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미지 생성되지, 영상 생성되지, 그쵸? 그리고 이제 AI 그런 뭐 챗봇처럼 이렇게 소통하는 거 되지. 거기에 속도도 빠르지, 그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시대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그런 핵심 키워드를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선생님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보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어떤 그 부표들이 엄청 막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배가 이제 조난을 당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걸 잡아야 될 것만 같고 나는 페트병을 잡을까 스티로폼을 잡을까 나는 저 구명정을 잡아야 될까 뭘 잡아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다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내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걸 탁 해서 두 개를 딱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처럼 어, 미래 시대의 이제 핵심 키워드. 이게 이제 뭐 미래 시대 핵심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AI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AI 시대 핵심 키워드들을 선생님들만의 키워드로 꼭 정리를 해보고, 그거를 서랍장화 시켜야 된다는 거. 만약에 나는 이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진짜 엑셀에다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 이제 가운데 것까지. 7개 그냥 쭉 쓰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나열을 해보라. 언어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LLM, LLM, SLLM인데 언어 모델이 되겠고 언어 모델에는 LLM 있고 LMM 있고 SLM 있고 그리고 이제 LAM도 있다 죠 라지 액션 모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어, 이 자, 그래서 믹스트라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스트랄 해서 MOE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MOE 방식이 뭐냐? 여러 개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가 집단, 그쵸?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 혼합이라고 표현하죠. MOE 방식 전문가. 그럼 여기에서 아까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했을 때 LLM, LMM, LAM, SLLM, 그 다음에 MOE 그쵸? 방식의 전문가 집단, 예, 혼합, 그쵸? 음, 전문가 혼합, MOE.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이제 MOE가 딱 입에 그게 달라붙지 않아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MOE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 하면, 다음 시간에 그냥 MOE로 그냥 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또 선생님들께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모델이다 하면 5개 하위 영역이 나옵니다. 그게 폴더가 되는 거고. 그렇죠? AI 칩은 아까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암페르백, 그렇죠? 호퍼백, 호퍼 200, 그리고 이번에 말하는 B200, 블랙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어떤 대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런 구조들을 계속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내 컨텐츠하고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큰 그림을 항상 숲을 보고 그러니까 한 발짝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화면을 보는 건 한 발짝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큰 지도가 있구나. 그래서 기사를 봤을 때 저거하고 저거 연결되는구나.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브랜딩, 내가 하려고 하는 메인 컨텐츠는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자꾸 그 숲 안으로 들어서 나무만 보면 나무는 엄청 하나의 나무는 거대해 보이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네, 여기까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네,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이 좋았다면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네, 또 피드백들도 해주시고, 네, 그럼 이제 녹화는 여기서 네, 멈추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멈추고, 네, 2부에서 또 따로 녹화 뒷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